아이블로그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제 기술 교육을 받으시고 이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분은 이제 이 사업을 하신 지가 한 3년이 조금 안 되셨어요. 안 되셨습니다. 원래는 완전 다른 쪽에 업을 하시던 분이 그냥 친구분이 하는 그 이제 이쪽 관련 업을 이제 하고 계신데 그 친구분도 이 모아링크는 그렇게 전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사무기 쪽, 그 통신 유지보수 쪽 이쪽으로 하시면서 이 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이 프린터 렌탈업만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신 분인데 진짜 모아링크를 하나도 모르세요.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요번에 그 제 업체명과 그 거래처 이런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이 상황과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름대로의 그 자문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자문을 구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이분은 처음에 저를 찾아온 거는 그거예요. 그 아이블럭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기술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워낙 기술이 문외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들어봤더니 이분은 딱 그거예요. 이분이 한 개 거래처에 한 30대 정도가 이제 렌탈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분이 무한링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고 그냥 이제 산수적인 계산으로만 하신 거예요. 월 렌탈료가 얼마니까 이제 그래서 3년을 약정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기계 한 대 값이 얼마면은 매달 얼마씩 하면은 기계값을 뽑고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나온다. 굉장히 보통 사람이 이제 이 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많은 또 돈이 들어간다라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이제 기술을 배워서 이제 공급기 다른 거 하나 배워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냥 납품만 하면은 이게 끝이 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다행히 이분은 대구에 있는 이제 저희 회사까지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기술도 손으로 한번 해보고 한 대 제작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일부러 왜 자꾸 무조건 전화로만 상담을 하지 말고 와보라고 하냐면요. 직접 와서 몸으로 한 대를 조립을 해보고 제작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가를 직접 피부로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분들이 얼마나 진짜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지. 저는 아이블럭이라는 회사 저희들도 회사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할 때는요. 저희 회사의 이익은 단 1도 넣지 않아요. 일단 최우선이 이 사람을 무조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게 추일로 하고 판단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는 내린 결론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한링크 사업을 할 때 캐논 7092 이 모델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분은 이제 저한테 공기도 하는 걸 배워가지고 뭐 그래서 한 대 두 대를 한번 이제 렌탈 거래처를 깔아갖고 관리해보고 경험 삼아 한다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기술을 배워서 한 거래처에 30대라는 대수를 한 번에 집어넣어가지고 유지가 이제 배워가지고 이걸 유지보수 관리한다? 저는 수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렌탈료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는 곳이라면 그래도 한번 해보라 그러겠어요. 모를 때마다 제가 전화 상담으로 가르쳐줘서 하면 되니까. 근데 렌탈료도 이 말이 안 되는 렌탈료예요. 렌탈료가 얼마냐면은 3만 원이에요. 무제한 사용하고. 대당 3만 원이면은 이분은 정말 답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렌탈을 하다 보면은 무한링크는요. 생각지도 않은 변수로 기계를 드러내고 기계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 건만 일어나도 이분은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9010으로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이제 그날 저한테 기술을 또 가르쳐 드릴 수 있는 한은 제가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세 발의 피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배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배워가지고 이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거는 난 답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캐논 7091을 정품 렌탈을 권장을 드렸어요.
캐논 709 정품 렌탈하면은 저희 아이블로그 저는 기술만 가르쳐 주고 제가 이분한테 판매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많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7092가 캐논 정품으로 들어가도 사장님은 꾸준하게 저희 알블로그로 오셔서 무한링크 이 기술 교육을 계속 받으시라고 제가 쉽게 말해서 지금 기술 교육 받는 거는 이번에 이 납품하는 것과 상관없이 배우시고 이 납품하는 거는 이 납품하는 거래처에만 집중을 했었을 때는 다 모든 것들을 백지화하고 그냥 캐논 7092 정품 렌탈을 하시라. 사장님은 얼마를 더 벌 것인가를 보시면 안 되고 손실 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금 적게 벌더라도 손실 없이 수익을 내는 게 이분한테는 일단 우선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기술만 있다면은 7092를 하는 것보다는 9010이나 우리 보편적으로 재제조를 해서 만드는 무한잉크를 납품하시는 게 더 많이 버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걸 더 벌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술과 자기의 환경에 맞는 그런 제조 기술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거는 다 배우고 기술을 취득했을 때의 계산법이고 지금 내가 본 이분은 그냥 다행스럽게도 캐논 7092라는 정품 무한 프린트기가 있기 때문에 이 7092로 일단은 렌탈을 정품으로 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 7092로 렌탈을 하다가 이분들이 실제로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각 부서마다. 일단은 정품 렌탈을 깔아놓고 사용하시다가 이것은 정말 사용량이 많다 싶으시면은 그런 곳에 맞춰가지고 9010을 제조조에서 또 추가로 넣고 그 기계를 왜냐 이분은 업을 이것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처음부터 9010 이 기계로 들어가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기에는 이분의 경력과 경험이 너무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이 지금은 실력이 부족하지만 계속 저희 아이블로그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해 나가다 보면은 점점 가다 보면 이제 이분이 노하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맞춰서 바꿔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5월 1일 날에 납품을 완료해야 된답니다. 제가 봐서는 이분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다가 기계를 또 망가뜨릴 수도 있고 실수해서 분명히 저는 이 차질이 생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7092는 기계만 딱 주문해서 현장 가서 그냥 바로 셋업시키고 그냥 바로 사업 시작하시면 돼요. 하시면서 이제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이곳은 정말 사용량이 많네. 여기는 진짜 이 공급장치를 달아야 되겠다. 라든가 혹은 어느 부서는 여기는 진짜 사용량도 많고 이 7092보다는 차라리 7720 같은 A3 기계지만 7720 같은 기계 바디가 부피를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서 이런 곳은 차라리 7720을 넣어주고 바꿔 나가고 정품을 썼던 기계이기 때문에 빼놓으셨다가 다음에 또 렌탈 하실 때도 경험이 없을 때는 간단해요. 정품으로 렌탈을 했다가 사항을 보고 기계를 바꿔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확인하는 용도로 한 대는 그냥 계속 갖고 계시면 돼요. 왜냐 사업을 한번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요. 이쪽에 이 무한링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데에서 제일 큰 차질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무한링크 렌탈 사업은 내가 투자한 만큼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참 이게 이제 서툴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투자를 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렌탈료가 적다 보니까 최대한 저렴한 기계를 내어서 빨리 원가를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기계가 긴 시간을 버티지도 못하고 내가 AS를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렌탈을 한 대 두 대 할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대수를 관리하면서 한목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위해서 다른 것도 온전하게 있어야 될 관리해야 될 거래처마저도 소홀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내가 그 조언을 드렸던 거는 처음부터 아이블록을 장착을 해서 무한공급 장치를 장착을 해서 9010으로 해서 이분 9010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오셨던 거였거든요. 해서 한 번에 막 급하게 넣을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일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해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고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캐논 7091을 정품 렌탈로 시작을 우선으로 하고 해 나가면서 사용량이 정품 잉크로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러고 좀 애매하다 싶은 곳은 그냥 차라리 거기서 잉크를 그때 이제 다 빼내고 기계 자체에서 세척이 되기 때문에 세척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다음 벌크 잉크로 하시던 그리고 그 대비해서 너무 사용량이 많다 싶은 곳은 그냥 그 차후에 공급기는 차후에 달으라는 거죠. 처음 정품으로 하시다가 차후에 공급기를 달아라. 쉽게 말해서 지금 척박한 시간에 5월 1일에 급하게 해갖고 실수를 할 바에는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저한테 배워 나가면서 하나하나 바꿔 나가면서 그리고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또 배워요. 이 업을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배워 나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품으로 섞는 기계는 차후에 완전 다른 기계를 바꾸고 싶다 생각이 들어도 이게 정품으로 섞는 기계는 꺼내셔도 판매하기도 괜찮아요. 중고로 파셔도 되고 아니면 갖고 있다가 또 정품 렌탈을 사용량이 적은 곳에 또 넣고 그대로 써도 되고 왜냐? 이 기계는 정품 잉크를 쓰게 되면 기계를 캐논에서 무상 AS와 보증을 받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기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투자했을 때 이 투자했는 이 장비를 여러 곳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다면 위험 부담이 덜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무한잉크는 반제조업이다. 이게 뭔 뜻이냐? 내가 처음에 컨택했는 거래처에 맞게끔 무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기계를 또 다른 곳에다 막 활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용량 공급 장치를 달았는데 이 기계를 빼고 다른 데 렌탈하려고 그랬더니 여기는 사용량이 극도로 작아. 사용량이 정말 적은 곳에 대용량 공급 장치를 다는 거는 그건 삽질이에요. 삽질. 잉크가 안 써도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블로그를 넣었다면 또 여기 넣으셔도 돼요.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적게 쓰나 많이 쓰나 문제점이 돌출했을 때 내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건 똑같다는 거지 이분한테. 그럴 때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내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내가 받아들여서 자기 현재 자기 능력에 맞는 장비를 가지고 시작을 해 나가면서 하나 바꿔 나가시면은 크게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갈 수는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버냐 덜 버냐에는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손해 보지 않으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거래처의 사람들도 만나가면서 내 사회생활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넓혀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분은 아이블록을 달지 않는 걸로 최종적으로 제가 이분한테 권장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셔라 라고 했는데 7092를 결정하셨어요. 왜냐? 직접 와서 공급기도 달아보고 다 해봤더니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오늘 하루 잠깐 배워가지고 당장 이 사업을 내가 필드에서 한다라는 거는 무리겠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시라고 한 거였거든. 충분히 깨달으셨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매주 주말만 되면 금요일이든 나한테 미리 전화만 주시고 매일 수시로 와서 저한테 이걸 배워가시면서 나중에 충분한 내가 능력이 될 때 그때 사장님이 좀 거래처 욕심도 내시고 좀 이제 수익률에 대한 욕심도 그때 내시라는 거지. 지금은 너무 내 처해 있는 능력을 벗어나서 너무 강한 욕심을 내는 거는 수익률을 높게 잡는 거, 수익이 높은 방향으로 이걸 잡는 거는 그 욕심이에요, 욕심. 아직까지 너무 시기상조라고 봤고 그렇게 해서 이번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7091을 정품 렌탈로 일단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바꿔 나가면서 그 거래처에 딱 맞도록 맞춰 나가는 거. 그래서 첫해 3년 약정 중에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1년 6개월 정도의 원가를 산출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 가시고 2년이 걸려도 된다고 그랬어요. 3년 약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3년 차 들었을 때 렌탈료를 순이익으로 잡더라도 조금 멀리 두고 좀 안정적으로 시작을 하는 걸로 제가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가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는 뭐 초보여서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캐논 709이라는 정품 프린터기가 세상으로 이렇게 필드에 나오게 되면서 하나의 시장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식으로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의 방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사용량이 극히 없는 곳은 굳이 제재조로 공급장치를 다는 것보다 정품 709의 정품 렌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품 잉크를 넣고 정품 렌탈을 하셔도 되고, 공업기는 안 달았지만 잉크만 벌크 잉크를 넣어서 하셔도 되고, 벌크 잉크로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8개월, 9개월째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여튼 제 경험상 9개월이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헤드와 애하고 이게 안 맞는 기계들은요, 사람들은 자꾸 몇 매까지 됐을까 몇 수를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무한 잉크는 기간 비례하는 겁니다. 기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잉크가 이 기계에 안 맞으면은요, 이 몇 달 갈 것도 없어요. 보통 2, 3개월 되면 기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한 잉크는 레이저, 건성 톤으로 쓰는 레이저와 다르게 잉크는 몇 매까지 버팁니까라게 아니라 얼마 동안 버팁니까가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봐서 8개월 동안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는 저는 앞으로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예상을 할 뿐이에요. 캐논 709의 무한 잉크 사업으로서의 치명적인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필드 경력이 이제 9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왜? 한 번 하면 약정 2년, 3년을 가야지 수익이 나오는데 이게 2년, 3년이 돌아간 이력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정품 렌탈로 하시던가 아니면 완전히 벌크 잉크를 달아갖고 사업을 할 것인가를 거래처에 일단은 한번 써보고 나서, 거래처는 처음 신규로 생긴 거래처는 앞으로 어떻게 얼마큼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정품으로 렌탈을 해서 시작을 해서 기계도 이상이 없는지 초기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도 할 겸 정품 렌탈로 시작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그때 공기 달아나온 걸로 기계 통째로 바꿔주고 이걸 또 갖고 나오고, 또 할 때는 항상 이 정품 렌탈로, 신규 렌탈 거래처가 생겼을 때는 정품 렌탈로 먼저 깔아갖고 한 달 돌려보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갈 때는 차라리 공업기를 달아서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다른 기계를 또 하나 설치해가지고 넣어주고 이 기계 빼오고, 항상 이걸 거래처를 확인하는 용도로 정품 기계를 한 대 좀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뭐 공업기를 제재조를 하는 순간 에이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못하기 때문에, 그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괜히 뭐 진짜 얼마 쓰지도 않는데 괜히 공급기 달아가지고 손해보지 마시고, 그 손실이 워낙 크니까 차라리 처음에는 정품 렌탈을 해가지고 사용량이 별로 없다면은 그냥 정품 렌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정품이 대기업에서 정품으로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쓰시는 게 제일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재적으로 공급을 다 하는 건 간단해요. 좀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인 거죠. 더 벌기 위해서 제재조절을 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벌기 위해서 제재조절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원공급 장치를 다는 거는 도저히 정품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도저히 비상식적으로 많이 쓰는 거래처이기 때문에 공급 장치를 단다라는 개념으로 709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참고하셔갖고 크든 작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